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MB 정부가 들어서고 MB와의 이 콜라보레이션. 꿀 좋아하는 양반들끼리 딱 만나니 서로 이신전심. 아, 네가 뭔 말 하는 줄 알겠어. 아이고, 거기 한번 빨아야지. 거기가 개꿀인데 빨대 우리 좀 같이 꽂자. 이러면서 내곡동 땅에 빨대를 꽂고 꿀을 쪽쪽 빨아 먹었습니다. 36억 원어치 빨아 먹었어요. 달달하죠. 너무 달아. 아,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요, 오세훈이 내곡동 땅 거짓말 들통났다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이 되어 있는 오세훈.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돈 이거 아깝다, 나라 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울시장직을 걸고 국민투표에 붙였던 그 오세훈. 결국 그렇게 붙여졌던 국민투표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오세훈은 서울시장직에서 스스로 내려오게 됩니다. 김어준 총수의 말을 빌면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싶었지만 보수의 꽃갈콘이 되어버린 오세훈이다,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이 일로 공속이 됐었던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아이들한테 밥 주는 돈이 너무 아깝고 이렇게 공짜로 밥을 주면 나라가 망한다 주장했었던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에 나오겠다고 또 기어 나왔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에 인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또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네요. 자, 우리 오세훈이가 처가명의에 내곡동 땅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린벨트였거든요. 요게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어요. 그리고는 36억 원의 보상을 받았다. 자, 민주당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오세훈이는 해명을 해요. 그거 예전에 다 나왔던 얘기고 곰탕 우려먹기 의혹 제기 아니냐. 그거 노무현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부지로 지정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노무현 때는 지정 안 했어요. 그린벨트 해제, 주택지구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노무현 정부 때는 평가를 한 이후에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본인이 서울시장 시절에 이 내곡동 땅을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계속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MB정부는 좋아, 여기 그린벨트 해제하자.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6억 원 이 돈을 보상을 받았다.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또 기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들은 왜 자꾸 이렇게 권력을 쫓아서 기어 나오는가? 당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에 있을 때 자기 처가가 가지고 있는 내곡동 그린벨트의 땅, 여기를 개발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는 안 받아들여졌고 MB 정부 때는 오케이 가자 이러면서 내곡동 땅을 주택지구로 풀어서 36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라는 거죠. 요놈들이 권력을 잡으면 꿀을 찾아다니는데 여념이 없어요. 그러려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자,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에 있을 때 우리 처가가 내곡동 그린벨트 지역, 내곡동이 강남 쪽에 좋은 땅이거든요.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너무 아까워. 이거 풀리면 떼돈인데 이걸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MB 정부가 들어서고 MB와의 이 콜라보레이션.
꿀 좋아하는 양반들끼리 딱 만나니 서로 이심전심. 아, 네가 뭔 말 하는 줄 알겠어. 아이고, 거기 한번 빨아야지. 거기가 개꿀인데 빨대 우리 좀 같이 꽂자. 이러면서 내곡동 땅에 빨대를 꽂고 꿀을 쪽쪽 빨아 먹었습니다. 36억 원어치 빨아 먹었어요. 달달하죠. 너무 달아. 아,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 그렇게 이 내곡동 땅에 꿀을 쭉 빨아 들였죠. 36억 원이나 빨았으면 얼마나 달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꿀을 찾아야죠. 또 다른 꿀을 찾아야 되는데 갑자기 초등학생 아이들 밥 좀 잘 먹이자라는 이슈가 불거지게 됩니다. 이때 오세훈이는 아이들한테 밥 먹이는 거 안 된다! 이러고 주장하고 나오면서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돼요. 다른 꿀을 찾지 못하고 말이죠. 다른 꿀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바보처럼 아이들 밥 먹이는 거에 시비 걸다가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 버렸어. 이제 다시 그 꿀을 찾아서 내곡동 땅에 꽂아서 빨아먹었던 이 36억 원, 이 이상의 꿀을 찾기 위해서 다시 서울시장직에 도전하게 된 거다. 이들이 다시 권력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는 당이 떨어져서다라는 겁니다. 박형준도 마찬가지잖아요. 권력의 노른자 자리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얼마나 좋은 꿀들 잘 빨아먹었습니까? 그렇게 빨아먹었으면 이제 남은 여생 빨아먹은 돈으로 그냥 호의호식하고 살면 되는데 이들이 당이 떨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맛봤던 그 꿀맛을 잊을 수가 없어. 몸이 버티질 못해. 그러니까 당 떨어져서 움직이는 겁니다. 당을 찾아서 꿀 찾아 산만리 떠나는 거예요. 이들의 권력 욕심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들이 권력을 탐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신의 당이 떨어져서예요. 자신의 몸에 당이 떨어지니까 너무 힘들어 꿀 찾아 떠나는 권력 여행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오세훈 같은 인간도 서울시장이 되겠다. 대권 후보로도 거론되는 사람 아닙니까? 박형준도 여러 가지 비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세훈도 본인이 서울시장 일대 서울시장직을 이용해서 본인의 처가가 가지고 있던 내곡동 그린벨트 부지를 주택부지로 바꿔서 36억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꿀꺽 챙기면서 그 달디단 꿀맛을 느껴본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또 나와. 부산에도 나오고 서울에도 나오고 나오는 애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국민의 짐의 정체예요. 그냥 얘네들의 수준이 딱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니다. 자, 지금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로 주고받는 말의 수위가 이거는 그냥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서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거든요. 하지만 단일화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라는 건 서로 간에 잘 알고 있으니 어떻게든 단일화는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쪽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서로의 감정을 너무 건드렸어. 존심을 너무 건드렸어. 우리 찰스 형님이요, 그렇게 존심 건드리는데 호락호락하게 합의하고 같이 가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아마도 판 깨고 뛰쳐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름다운 단일화는 이미 끝났다. 안철수에게 아름다운 단일화란 자기 중심으로 자기로 이루어지는 단일화를 제외하고는 아름다운 단일화는 안철수에게는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때도 결국은 승복을 했으나 함께 유세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냥 미국 가버렸죠.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찰스 맛 좀 봐야 돼. 니들은 찰스 맛 좀 봐봐. 아주 그냥 매콤할 것이야. 그렇게 박형준이나 오세훈이나
권력을 잡았을 때 이 꿀만 찾아다녀서 빨대 꽂고 꿀 쪽쪽 빨아먹었던 놈들한테는 찰스의 매운맛이 즉표약입니다. 정신이 혼미할 거예요. 자, 오세훈이는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가 매우 좋았거든요. 이거 주도권이 우리로 넘어오고 있다. 이 찰스에게 있었던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오고 있으니 급할 건 우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이 거짓 해명까지도 들통이 나게 되면서 이 단일화의 주도권이 찰스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오세훈이가 또 했었던 얘기가 커뮤니티에 막 돌고 있는데 자신이 무상급식을 반대했었던 것은 부잣집 자제분들한테까지 드릴 재원이 있다면 가난한 집안의 어린이들에게 지원을 오히려 더 두텁게 하겠다. 그런 취지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벌써 이 양반의 머릿속에 이 마인드, 부잣집 아이들은 자제분이고 가난한 집안은 어린이들이다. 기본적으로 노예근성이에요. 이런 게.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는 한없이 숙이면서 나를 좀 예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니들이 뭔데 딱 이러는 스타일입니다. 선민의식. 지금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다 이런 모양들이에요. 검찰, 언론, 지금 또 의사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자기들을 관리해 주기를 원해요. 그렇게 나 힘센 사람하고 친하다. 이걸 가지고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깔고 뭉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우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딱 누구냐? 바로 일제시대 나라를 팔아먹었던 민족 반역자들이 딱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신보다 강한 일제 제국주의, 여기에 딱 달라붙어서 나 좀 예뻐해 주십시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아부를 떨고 그렇게 힘을 얻게 되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들, 이 사람들은 학대하고 착취하고 업신여기고 군림하는 딱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부잣집에게는 자제분이라는 용어가 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절로. 이거는 말실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인드, 그냥 이 사람의 성정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선출직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서울시장 같은 선출직이 되면 대통령이나 재벌이나 자기보다 센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굽신거리고 자신이 섬겨야 될 서울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깔보고 얕보고 발 아래 두려고 하는 딱 그런 스타일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자, 오늘은 36억 원 꿀 빨았던 토지보상 셀프 보상 거짓 해명까지 들통나버린 우리 오세훈이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오세훈이 같은 인간이 절대로 서울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